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기업 취업 대비해 가지고서 우리가 전공 면접 있죠? 요거에 대한 샘플 강좌를 좀 하나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중 공기업을 내가 취업하고 싶다.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 중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즉 뭐냐면 한전 또는 한전 계열사에서 저희가 전공에 관련되는 면접을 실질적으로 그룹 내지는 개별 면접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면접에 대한 수업을 저희가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학생들을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실제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차원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강의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한전 주로 대상은 저희는 한전입니다. 계열사 중에서도 뭐 한수원 이런 데도 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주로 한전의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면접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러한 강좌들을 통해서 뭐 이게 뭐 100% 다 대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약간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움직이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번에 면접을 이겨냈어. 그러면 다음에는 신기술이 나왔네. 그럼 이 신기술에 대한 거 아는지 한번 물어볼까?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면접 강의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요즘에 추세가 어떤 추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교류지만 직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송전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실제 강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면접 대비반을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 한전 이런 면접 볼 때 도움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는 합격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 좀 알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현존하는 면접반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면접반이라는 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기능사 또는 기사 수준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서 대답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그러한 면접 문제에 대한 형태들을 저희가 이제 대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제가 발췌해 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하면 논리정연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자, 면접 질문은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송배전 개통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 학생분들한테. 그러면 송배전 개통도가 뭐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물어봤을 때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쉽지 않겠죠? 자, 들어가 보죠. 자, 우리나라 송배전은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발전이 있습니다. 원자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화력, 요걸 뭐라고 한다? 발전이라고 합니다. 발전.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전된 전압은 얼마 크지 않아요. 예, 기껏해야 뭐 124kV 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뭐로 해요? 제1차 변전소에서 승합을 합니다. 승합은 154 또는 345로 승합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승합을 한 다음에 자, 다시 송전선로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디로? 제2차 변전소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2차 변전소로 간다라는 거는 결국에 뭐다? 강압을 하겠다라는 거죠. 1차에서 뭐를 해? 승압을 하고요. 2차에서 뭐를 해? 강압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계통. 그래서 2차에서 강압된 에너지를 우리는 주상변압기를 통해서 또는 220V, 380V로 또 다시 강압을 하고, 또는 요 22.9kV를 빌딩 같은 데를 직접적으로 수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다? 별도의 수변전 설비실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계통도를 한번 눈으로 보고요. 내용으로 볼게요, 이제. 자, 이 내용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자, 첫 번째 발전소에서 시작을 해서요. 제1변전소 송전선로, 제2변전소 배전선로 수용과 순서로 공급된다. 자, 만약에 송배전 개통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그 다음에 제1변전소, 그 다음에 송전선로, 제2변전소, 그 다음에 배전선로, 그 다음에 수용가, 이러한 6개 순서에 준하여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줘야 되고요. 발표할 때요. 아시겠죠?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전소의 기전력은 먼 지역으로 송전하기에 전압이 낮아요. 전압이 낮다라는 건 뭐가 크다?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중요 단어죠. 자, 전압이 낮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면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자, 전력 손실 PL은 이렇게 비례관계를 잡을까요? 자, 뭐에?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역률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서 베이스를 잡는 겁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전력공학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전력공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낮으면 손실이 커져요. 제곱에 비례해서. 그러면 전압이 낮으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큰 손실을 우리는 만회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송전 전압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송전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저희가 송전 전압을 높이기 위해선 좀 지울게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자, 송전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 제1변전소 있죠? 제1변전소에서 뭐를 해야 돼요? 승합을 해야 돼요. 승합. 그럼 이 승합 전압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1변조에서 승합을 하는데 154, 345, 765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우리 면접반이 일반 반하고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반은 지금처럼 저희가 좀 지울게요. 자, 면접반은 지금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말로 설명을 할 때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뭐 취업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개통도를 먼저 말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개통도의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좀 빛나게 만들어주는 서브 단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단어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빨간색으로 적힌 부분 있죠. 이게 키워드예요.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면접관이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1순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 파란색.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이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제1변전소에서 전압이 얼마만큼 승합이 되는지를 이 친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냐. 바로 한전이 하는 업무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전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전소로부터 에너지를 사들여서 수용거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전의 역할은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잘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과정들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전압들 특히나 154, 345, 765 그 다음에 22.9kV 이런 단어들은 뭐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 가셔서 우리 면접 때 가셔서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같이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가죠.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한 형태로서 이제 부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에 좀 연장선이기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압이죠. 고압일수록 송전 손실이 줄고 동일한 전면적에 대한 송전 전력이 증가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해주냐면 아까 승합을 한 이유 있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고전압일수록 더 먼 거리를 송전할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송전받은 전력은 제2 변전소를 통하여 어디로? 우리 22.9kV로 요거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22.9kV로 배전하여 수용가에 공급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을 하게 되면 이 송전전압은 고전압으로 높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다? 예, 우리 송전에 대한 전력 손실이 줄고 그 다음에 전선의 중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송전 전력은 동일 단면적에 대하여 증가하게 돼 있고요. 고전압일수록 또 먼 거리를 보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54, 345, 그 다음에 765 킬로볼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송전받은 전력은 제2 변전소를 통하여 22.9kV로 배전하여 수용가에 공급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상벼락기나 아파트 빌딩 수전 설비에 의하여 가정 및 공장에 공급, 그리고 전차선과 같은 특정 용도에 따라서는 제3 변전소에 두어 3.3kV, 6.6kV 같은 고압을 공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은 요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면접을 봤을 때 1분에서 자 2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분 안에 면접을 끝내면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2분을 넘어가면 너무 루즈해집니다. 즉 짤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면접반 학생들을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해본 바로는 1분 30초 정도에서 2분 정도 사이로 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주변을 좀 높여놓으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주변이라는 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전 측에서 요구하는 게 송배전 관련되어 있는 계통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송배전 계통에 대한 대략적인 계통도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대략적인 계통도를 조금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만 딸랑 얘기해줘도 뭐 다른 친구들보다는 잘한다라는 평가는 받겠지만 우리는 항상 뭡니까? 좀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수적인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요. 본인 거로 만들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면접이라는 게 일반적인 수업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자 저희가 다음 내용 잠깐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것도 한번 좀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면접이라는 거는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답변은 자 결국엔 뭐다? 전공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전공 지식. 그 다음에 뭐 이 전공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서브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서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브적인 요소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전 지식을 내가 한번 하고 가는 거하고 안 하고 간 거는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답변을 얼마나 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서브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발표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생들 중에선 굉장히 유능한 학생들도 있어요. 공부도 되게 잘하고. 근데 꼭 발표만 시켜보면 그냥 얼음이 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평상시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말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러한 발표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발표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도의 문제가 있죠. 태도. 이 태도라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발표를 할 때 행동에 대한 제스처, 막 손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만큼 잘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이러고 이렇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거보다는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면접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태도인데 태도가 너무 경직돼 있거나 또는 보다 너무 또 이게 너무 쾌활해도 안 되죠. 아, 막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배제돼야 되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긴장감이 해소된 상태의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 되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 뭐 언어인데 이건 이제 언어라고 하지만 억양이라고도 하죠. 예, 언어 쪽은 뭐냐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발음을 또박또박 잘 얘기를 하겠느냐. 목소리 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 톤은 내가 반드시 강조해야 될 부분에서는 좀 억양이 강해지는 그러한 발성법 이런 것들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서도 안 되고요. 주눅 들듯이 말하셔도 안 돼요. 되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못하는 게 주눅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우리 학생들 중에 그 또는 뭐 이런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쓰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감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꼭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넣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있고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표정 같은 것들. 태도는 일종의 제스처예요. 제스처. 손을 얼마나 이렇게 잘 쓰느냐 뭐 이런 관계 아니면 몸의 경직도가 얼마만큼 잘 풀어져 있느냐. 좀 너무 몸이 경직돼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언어, 표정,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언어, 표정인데 표정은 다소 조금 밝은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너무 우울하거나 이런 표정 말고는 약간 웃는 상처럼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덩어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선 처리죠. 자, 이런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죠? 시선 처리. 그래서 한 명만 집중적으로 째려볼 것인가 아니면 보다가 다른 데도 한번 잠깐 봐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셔야 돼요. 면접관 중에서 4명 중에서 한 명씩 4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룹 면접으로 둬놓고 나중에 개별식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 면접 같은 거니까 그건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드리고 되게 이제 이러한 전공 면접을 1대1로 면접할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4명 앉혀놓고요. 앞에 4명이 앉아요. 그래놓고 직역을 해요. 누구누구 몇 번 학생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잡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1순위가 되겠죠.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제일 커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발표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예제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무시하는 게 바로 예시 능력이죠. 이 예시 능력이 서브 지식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답변, 전공 지식을 우리가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공 지식만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서브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인 게 예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송배정 계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예시를 우리가 들 수 있을까라는 거죠. 뭐 구체적인 예시로 어떤 변전수가 있습니다. 구리시에 뭐 어떤 변전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반은 이런 예시들까지 다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왜? 예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보편적인 예시는 조금 드릴 수는 있지만, 뭐 실제 어떤 예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시들을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본인만의 개별적, 개성적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 능력이 어떻게 보면 뭐다? 개성에 대한 능력이다라는 거죠. 개성 능력. 그래서 1순위 답변, 2순위 발표력, 그 다음에 3순위 예시 능력. 예시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합을 잘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과정을 연습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발표입니다. 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실강의가 되는 거죠. 실강의. 자, 실제 이렇게도 진행을 하는 반도 있어요. 실제 시켜보면 되게 못해요.
저는 잘할 줄 알았는데 진짜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부모님들한테 실제로 보여드리면 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못해요? 라고 하죠. 예, 본인들도 이제 자기 자제분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맨 뒤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예,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력, 실강의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발표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발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뭐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나가서 발표하면요 명확하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발표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첨삭 형태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러한 발표에 대한 요소들이 1순위가 돼야 되고 이건 해보셔야 돼 본인이. 두 번째는 뭐냐면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작성을 하는 거죠. 자, 뭐냐면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어떻게 발표력은 어쩔 수 없죠. 예시 능력을 들을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 정도를 뭐 하셔야 돼요. 많이 적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작성을 쭉 해요. 작성을 쭉 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서 이렇게 됩니다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흔히 말하는 모의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로 작성 면접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해보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했죠. 뭐 3, 4, 5 모여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이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치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요 부분 미비됐고, 예,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작성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첨삭이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 첨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시간이 되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은 거 하다 보니까 좀 바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첨삭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학생분들이 뭐를 해야 돼? 이걸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작성을 해서 저희 그 사이트 쪽 홈페이지 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이걸 다 읽어봐야 되고 읽은 다음에 요 부분 잘못됐고 요 부분 수정하고 요 부분 예시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수정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토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첨삭지도라고 하는데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제가 노는 사람이면은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저의 일정을 봐가지고서 저희가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면접반이기 때문에 다른 반하고 다르게 이런 첨삭지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건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리고요. 우선 면접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반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략 한 많게는 100문제 정도가 되고요. 적게는 한 4, 50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쭉 저희가 매 시간마다 한 챕터당 20분 정도 소요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처음에는 요런 게 한두 개 정도만 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면접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면접 문제만 100문제가 넘습니다. 실제 한전에서 보고 있는 면접 문제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그런 문제만 100문항 정도가 넘기 때문에 그것만 나가도 엄청나죠, 양이.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우리는 에너지 공기업이니까. 예, 뭐 포스코 쪽에 관련되어 있는 면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수원에 관련되어 있는 면접도 있고 발전소 이런 데서 물어보는 면접 같은 것들도 자료로 갖고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료가 많겠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좀 엄선된 한 50선 요 정도로 아마 나갈 거예요, 제가. 다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요 면접하고 그 다음에 시사 면접 이 두 가지를 어우러지게끔 짬뽕 하시면 굉장히 어떻다? 면접 볼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면접반에 대한 샘플 강좌를 말씀드렸고요. 나중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버전업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실제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트렌드 형태들 이런 것들 버전업을 할 테니까 우선은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샘플 강좌는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